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주식 현물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7포인트 정도. 근데 국제유가가 어제 이제 뉴욕 정규장 마감 이후에 이 API, 미국 석유협회의 재고가 발표됐는데, 재고가 조금 더 예상보다 늘었어요.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유가가 한 64센트, 1.56%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럴에 40달러 44센트. 네, 요걸 보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 진정을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야 뭐 40달러 위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은 저기 할 것 같고, 유가 빼고 이제 주식으로 다시 보도록 하죠. 이기태 기사님. 네. 자, 뭘 또 관찰하고 계십니까? 일본 대지진 때를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하이닉스와 SM 이러한 주식들이었습니다. 특히 SM은 이해가 안 가는 매매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SM이라고 하면 엔터테인먼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연 연기가 뒤로 늦춰졌다 그래서 하한가가 2번 갔는데 연기가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과거에 일본 대지진 때. 근래에 얘기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랬을 때 학습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시겠지만 소니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 라인이 중단된 내용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벌 수 있는 국내 업체들은 이제 거론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닝 버티리얼스라든가 아니면 솔브레인, DNF 이러한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관련주들이 이제 이익 개선세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부터 시작해서 SK 하이닉스도 반사이익을 톡톡히 봤었던 국내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들에 귀를 기울이신 건 나쁜 투자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쪽에서는 안 된 일이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러한 절박함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기회를 좀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숨어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비상발전도 이야기를 거론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전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때 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기존에 생산해놨던 비상발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런 비상발전하는 업체가 좀 있는데 GNC 에너지가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또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좀 깊숙한 내용을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 같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정경민 팀장은 또 어떤 아이디어를 지금 찾고 계시는지. 요즘 가장 이슈되는 두산그룹. 예, 말씀을 좀. 말이 참 많았는데. 또 잘 닦아내고 지금 올라가나요? 그렇죠. 그 큰 빅베스라는 큰 목욕탕에서 목욕을 잘 하고 거기서 이제 많이 버려내고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왔는데 냉정히 보면은 호실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작년에 워낙 이제 적자를 많이 시연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호실적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그 특징이라 보겠습니다. 한때 그 유동성 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액면가 밑에서 아주 힘들어하던 그런 그 계열사도 있었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어쨌든 1분기에 좋은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기대치를 이제 능가했던 거는 사실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상승의 피크는 지금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어요. 조금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보여주는 이제 기대감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일단 두산그룹의 전형적인 이제 중후장대 업종, 그러니까 건설, 중공업, 인프라코어, 엔진 이런 이제 계열사들을 보면 작년에 이제 수천억의 좀 적자를 시연을 했죠. 그리고 강력한 구조조정이 또 이제 언론에 알려지면서 세간에 좀 지탄을 받고 좀 했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성공적이다라는 지금 평을 들으면서 1분기 흑자 전환을 하는 이제 그런 호실적을 좀 성공을 했습니다. 1분기 전 계열사 모두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남아 있어요. 근데 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입금을 엄청나게 줄이고 DST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수익이 나고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것들을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린다면, 좀 심한 말씀을 드리면 팔아 제낀다고 해야겠죠. 워낙 좀 급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지금 매각을 통해서, 지금
유동성 위기를 좀 돌파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두산밥켓의 상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글쎄 뭐 지금 뭐 상승의 속도에 대한 피크는 지나고 있습니다만 한 다음 분기까지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구조조정에 의한 턴어라운드가 주가의 반응에 있어서는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쨌든 다음 분기까지는 두산그룹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갈 수 있고 근데 이제 과연 이런 이 뭐랄까 저가 메리트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언제인지는 향후 좀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어닝 서프라이즈도 종류는 많습니다. 갑자기 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그닥 또 좋은 건 아니죠. 매출이 증가하면서 잘 팔아가지고 이익이 많이 나오면은 가장 이상적이지만 뭔가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유동자산을 팔고 고정비를 줄이면서 이익이 확 좋아지는 거는 조금 다음 분기 때의 그 연속성을 갖느냐도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주제 넘게 한 말씀 드렸고요. 네. 자, 오늘 뭐 이기특에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다고 기업 브리핑에 기업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기업을 지금 보고 계시는지. 오늘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방송 뭐 하여튼간에 이것과 별개이니까 유양 DNU를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좀 색다른 기업입니다. 유양 DNU. DNU. 예, 시세를 한번 보고. DNU. 예, 유양 DNU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예, 오늘 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회사가 탈바꿈되고 있는 전제 조건과 그리고 앞으로 성장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요건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은 잘 나와야 되고 거기다가 앞으로 새로 생길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급이 좀 따라주면 그 주식은 오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이 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일단 LG전자가 8분기 만에 잠정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8개 분기. 네, 그러니까 2년 만에 네. 그랬는데 자신감이 있다고 하는 거겠죠. 5천억 이상을 했는데 휴대폰 부분이 올라와서 그런 게 아니라 가전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전 부분에서도 고무적인 게 하이엔드급 TV죠. OLED TV 판매라든가 그런 게 시장 점유가 올라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삼성이 전체 세계 전체 TV 시장의 70%대 LG가 7% 정도였는데 최근에 들어서 24% 정도까지 시장 점유가 올라왔습니다. 17%가 올라온 거죠. 하이엔드급에서요. 그리고 올해 아몰레드 TV를 100만 대 팔겠다고 LG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서 잠정 실적 발표까지 하는데요. 이 연결고리를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양 DNU가 LCD에 들어가는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파워 서플라이 유닛이라고 예. PSU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게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예, LCD에 들어가는 건 경쟁 상대도 많고 그리고 진입 장벽이 낮아서 결국에는 마진율이라든가 그런 게 좋지 못했는데 UHTV라든가 OLED TV로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그 단가도 올라가고 판매량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LCD에 들어가는 PSU는 개당 뭐 보통 제가 알기로는 10불, 20불인데 OLED에 들어가는 거는 10배? 예, 뭐 $200? 50불 정도인데요. 그런데 지금 OLED TV에 들어가는 건 뭐 이것을 얘기하면 또 단가이나 압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마진율이 좋고 거기다가 비싼 제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2016년은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전압 제어보다 전류 제어 쪽에서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데 OLED TV는 전류 제어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LED TV가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하시는군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OLED TV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LG전자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후실적을 발표한 거고요. 그러면 일단 뭐 실적은 됩니다. 그러면 성장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성장 모멘텀은 라이파이 관련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도 주목한 라이파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 맞나요? 뉴스는 그렇게 나오죠. 애플도 주목한 라이파이. 근데 회사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 답변을 좀 피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라이파이라고 하면 라이트 와이파이하고는 다른 거죠. 예, 다른 거죠. 라이트로 LED로 통신을 하는 기술입니다. 빛으로 예. 데이터를 전송하는.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빛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보다 100배 빠르고요. 실내 공간에서는 라이파이 기술을 통합해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5G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창 관련된 그 광고를 보시면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필요한 기술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게 중간 하이브리드급으로 라이파이 기술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오큘러스가 VR을 발표했는데 가장 불필요한 게 선이잖아요. 네. 근데 실내에서 VR 2세대 VR, 3세대 VR로 넘어가게 되면 선을 제거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이 라이파이 기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배 빠른 빛의 속도로 그 VR을 구현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기술이고요. 뭐 유튜브나 그런 데 찾아보면 라이파이 기술 관련돼서 동영상 자료가 많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0% 정도가 우리나라가 특허를 갖고 있고요. 그 30%에서 70% 정도가 유양 DNU가 갖고 있는 특허이기 때문에 이 특허 기술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발전할지 그 모멘텀을 좀 찾아가는 그러한 종목이다 싶어서 오늘 네. 유양 DNU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유양 DNU. 일단 기본은 갖추고 있고 성장 모멘텀을 찾고 있는데 라이파이라고 하는 조금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다.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네. 근데 오늘 너무 많이 올라있네요. 정경민 팀장이 이제 이기특이상 얘기하는데 계속 입을 실룩실룩거렸어요. 방송 전에 오른 거니까 뭐 제가 뭐 굳이 이걸 너무 많이 올랐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그냥 태클 걸어봤습니다. 자, 그럼 반격을 한번 해보죠. 종목인 것 같아서. 정경민 네. 팀장의 아이디어와 기업은 뭡니까? 저는 오늘 성우전자입니다. 제가 성우전자? 2, 3개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실적 시즌임에도 실적하고 주가가 거꾸로 가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숫자는 꽤 많이 나온다고 얘기가 있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희 이제 퀀트 애널한테 이제 뭐 수시로 이제 실적 추정치를 이제 계속해서 받아보는데 실적 추정치가 좋으면은 주가도 거의 대부분 좋아요. 근데 가끔 이제 실적 추정치와 주가가 거꾸로 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그 요인들을 찾아보면은 아주 좋은 투자의 타이밍과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논리를 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이제 요 종목 외에 좀 몇 개 있는데 오늘부터 좀 차례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고요. 그 네. 중에서 가장 그 괴리가 큰 종목이 성우전자여가지고 오늘 가장 먼저 좀 들고 나왔습니다. 동사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휴대폰의 내외장 부품, 뭐 반도체와 또 광학 부분, 뭐 여기까지도 이제 제조를 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주요 거래선은 현재까지 이제 삼성전자와 LG 이노텍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제 군속 업체도 있습니다만 이 두 회사한테 가장 큰 지금 판로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특징이 있죠. 주요 뭐 휴대폰을 비롯해서 IT 기기들이 이제 프리미엄부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보급형까지 이제 메탈 바디를 채택을 하면서 동사의 이제 매출이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몇몇 기업들, 그러니까 메탈 바디에 관련된 몇몇 기업들이 이제 금속성 몸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도 뭐 하는데 메탈 바디로밖에 예 말씀드릴 수 없겠어요. 뭐 그 전에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했었는데. 아예 스마트폰을 요즘 다 대부분 뭐 그렇죠.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데 보면은 이제 과거 거는 플라스틱 케이스에서 요즘은 다 이제 금속 케이스 맞습니다. 쪽으로 예. 풀바디 이렇게 풀메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하긴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실적, 밸류, 그다음에 수급 이렇게 좀 끊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실적 기본적으로 뭐 작년까지 이제 600억 정도의 연간 좀 매출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100억 정도의 순이익을 올리는 그런 기업입니다. 코스닥에서 부품사가 순이익 100억 정도를 안정적으로 내는 기업 의외로 찾아보면 별로 없습니다. 올해는 좀 베트남 생산 라인을 지금 한꺼번에 좀 돌리면서 작년 4분기에 조금 비용적인 부분이 좀 있었는데 메탈 케이스에 이제 프레스 공정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삼성의 중가 라인, 그러니까 보급형 라인이 이제 같이 좀 돌아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1분기 실적을 뭐 거의 한 50% 이상 좀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일단 이 성적, 실적에 대한 부분에는 뭐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밸류에이션, 일단 부품사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부품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계속 끌고 간다라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ROE가 한 20% 가까이 된다는 것으로 보면 일단 자기 자본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건 알 수 있겠고요. 속된 말로 알짜배기 이렇게 네, 되는 그리고 거죠. 이제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고 유보율이 높고 그래서 사실상 거의 이제 순현금 보유 그룹 회사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내년 예상 실적 대비는 한 5.5배의 PER을 가지고 있어요. 부품사를 피어로 쭉 놓고 봤을 때 가장 좀 싼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
좋은 실적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좋았다.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는데요. 수급이 꼬였나요? 예, 지금 수급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봤더니 일부 좀 투신 몇몇의 펀드 쪽에서 IT 부품 비중을 1분기에 좀 낮추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OLED 그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오를 만큼 올랐다 그래서 IT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파는 그런 일부일 수도 있겠군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컸죠. 그러니까 일반 휴대폰 부품과 OLED 부품 사이에도 좀 비중 조절이 있었고 IT 부품에 대한 비중 조절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좀 6,000원 밑에서 샀던 그런 물량들이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까지 좀 쭉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일부 외국인의 좀 매도가 나오면서 좀 상당히 좀 마찰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그제부터는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 발표 전후해가지고는 다시금 좀 상승 방향으로 좀 가닥을 좀 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매출 한 500억, 영업이익 한 30억 정도로만 1분기 실적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보다 좀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 정도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시장 컨센서스를 아주 빨리 이제 회복을 하면서 주가도 다시금 과거 정고점을 두드리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실적과 주가가 거꾸로 가는 종목 시리즈 1탄으로 오늘은 성우전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진검승부는 1분기 실적 나오면은 해보겠다. 한번 잘 관찰해 보도록 하죠. 이기택에서 뭐 태클 걸 거 있습니까? 아니요, 너무 완벽한 종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기업 브리핑도 들어봤고요. 개장 전후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힘을 실어주신 두 분이었고요. 메리츠정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와 IBK 투자증권 판결스톡 라운지 정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